그리고 국정원장이 그런 중요한 정부 아닙니까? 예. 야권 대선 후보를 넘어서 전체 대선 후보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뭐 웬만하면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중요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그러면은 국정원장이 보고를 어디합니까? 대통령하고 직접으로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봐야겠죠. 뭐 우리가 대통령한테 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청와대한테 한 것만은 틀림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한동수 감찰부장 그 행위도요. 물론 국정원장이 부탁했어도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실은 안 됩니다. 저 대검찰청이요 국정원장 말 꼭 듣지 않습니다. 그럼 청와대의 오더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그걸 보고를 했을 거고 국정원장이 조성은한테 8월 11일 날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었고 그 이전부터 뭔가 작업을 계속해 와갖고 8월 11일 날 중간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청와대한테 보고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요리를 할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작 사주를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을 해서 뭐 국정원장은 이제 좀 빠지라고 하고 이건 뭐 보니까 검찰, 공수처 이런 데서 해야 할 사안이고 막 거기다 딱 은밀하게 오더를 내렸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이요 집권 연장을 위해서 권력기관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그 다음에 또 공수처, 뭐 아무도 아까 한동수 이야기했지만은 한동수 감찰부장 얘기했지만 이 청와대 개입하지 아니하고는 저 대검 감찰부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가지고요 이 지금 집권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거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선 박지원은 아웃을 당장 사퇴시켜야 돼 이게.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공수처가 나서서 핸드폰도 전화 많이 했다니까 압수를 하고 박지원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지원이 당장 파면하고요. 박지원이를 수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지원 수사를 공수처가 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건 물증이 나왔고 본인도 시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김진욱이라는 사람이 공수처장이거든요. 김진욱이죠. 아이고, 도대체가 나는 뭐 그 사람 경력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고위 검사나 뭐 판사했습니다. 판사했어요. 판사를 하다가 대부분 저 헌재에 가서 연구관을 했습니다. 재판 연구관을 한 10년 했어요. 판사 한 10여 년 하고. 어쨌든 근데 그 판사도 한 사람이 이런 몰상 어쨌든 법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도 파면시켜야 돼요. 이 사람도. 그리고 공수처를 저희들도 뭐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은 이런 일을 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정권 호위 무사 역할, 옹이처 뭐 이런 역할을 할 걸로 다 예상을 했는데 그게 너무 빨리 지금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도 좀 그럴듯하게 드러나야지. 이거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저 수사해보고 혐의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소리는 하는. 더군다나 이번 사건을 보면 대개 사건에 있어서 그 수혜자가 누구냐 이걸 보면은 그 사건을 일으킨 근원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불리한 일은 누가 안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참 그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어디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 이대로 가가지고 야당이 집권하면 야당이 집권하면서 꼭 집권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 지금 여러 가지요. 울산시장 부정선거 원전 사건 뭐 등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 연장을 위해서 지금 뭐 사생결단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최대 수혜, 즉 야당의 집권을 막는 것은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이 말하면 공작 사주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범이죠. 양산에다 1000평이나 그것도 농지법을 위반해 가면서 형질을 변경해 가면서 지금 대규모 지금 사저를 짓고 얼마나 있는데 정신 나간 짓입니까? 대통령 저 거기 가서 사저가 발 뻗고 못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 집에 가서 살 날이 있을까? 한 며칠은 살겠죠. 어쨌든 이 박지원이 등판했다는 것은 그동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도 절대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했고 박지원도 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는 물론이고 국정원장 돼서도 자격으로 이제 정치와 절연을 하겠다. 그리고 8월 27일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또 정보위에 와가지고 과거 국정원이 정치 개입해가지고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느닷없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절대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저 사람이 왜 뜬금없이 저런 일을 하나 8월 27일에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이 정권이요. 박지원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안 하겠다 하는 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제발 저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안 하겠다 하는 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런 정보위에서 박지원이 발표를 했다고 해서 아니 왜 갑자기 요새 국정원은 정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일단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기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저도 의구심이 가졌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의구심이 풀린 거예요. 8월 11일 날 만났고 이 뒤에서 이런 거대한 작업을 혹시 하다가 이게 혹시 들킬까 봐서 미리부터 방아막을 친 거 아닙니까? 박지원은 그런 건데 아주 선수 아닙니까? 네, 선수죠. 그러나 어쨌든 이 박지원 씨가 이 국민으로부터 전혀 신임 못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박지원 씨가 이 사건에 등장됨으로써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공작 사건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고 있어요. 도움이 되고 또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이 국정원장은 꼭 무슨 나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름이 등장 안 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꼭 뭔가 박지원이 다 개입이 되어 있어요. 과거부터도 쭉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참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고 뭐 꼭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문정권 더 이상 실정이 계속되고 그것이 차기 정권까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60% 가까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북장구 치는 것은 당연해요. 자기들한테 좋은 일 벌어졌으니까 자기들이 거의 공작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뭐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치판에서. 그런데 왜 야당의 대선 후보들까지 그렇게 벌떼 공격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랬어요. 지난번 우리 후보들 간담회 때 그 윤석열 씨가 그때는 이제 고발 사주라 그랬죠. 고발 사주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물론 정부 기관이라 붙여주기도 참 그한데 검찰이나 뭐 이런 데서 떠들어 쌓는 거는 본래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당내 후보들끼리 이 말하자면 해명하고 사과하라. 아니 뭐 사건이 있어야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하죠. 그런 정도가 그에 아닙니다.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제가 좀 질타한 일이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깃털은 김웅이고 몸통은 윤석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홍준표 의원은 그런다고 배째라식으로 나간다고 그게 다 없어지는 거냐? 그래 하면 사퇴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정말로요 정권 교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정말 비난받아야 됩니다. 지금 박지원 등판이 돼가지고 박지원 공작설이 지금 박지원 게이트가
회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홍준표 후보가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저는 못 봤는데 그거. 윤석열이 떠나면 그만이지. 당은 대선을 치러야 할 것 아니냐. 고발 사주 혹은 개인의 문제이지 당이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야. 이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일을 꾸밀 때 공작이지 팩트가 있으면 그건 범죄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나와서 이게 야당 사람 얘기입니까? 야. 민주당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제가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요. 오전에 아니 뭐 그것도 방금 계속 나왔으니까 뭐 모르시죠. 바빠가지고 바빠갖고 지금 못 봤는데. 그걸 어느 때 볼 때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는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떠나면 그만이다라니. 그러니까 너 따라라. 우리는 우리끼리 대선 치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당이 왜 자꾸 개입하느냐. 그다음에 당의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가 말하면 반 문재인 정권의 말하면 이 국정 농단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압수수색 했잖아요. 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말하면 야당 탄압한다. 그래서 단호하게 우리가 맞서서 싸우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동안은 밝혔지만 그래도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이번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요. 그 홍준표 씨 그 말은 너무너무 틀린 말이고 우리 틀린 당이요. 말이 정도 아니라 이건 정말 막말이 아니라 망발입니다. 망발.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이요. 거당적으로 투쟁해야 되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고발 사주니 공작 사주니 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입니다. 도대체가 공수처라는 헌법기관이 저 모양으로 하고 또 대검찰청이 저 모양으로 하는 거 이거는요 국민이 나섰어요. 싸웠어요. 이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 저 장기표는 이번에 내일 모레가 이제 8강 여론조사하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제가요 이 국헌을 말하자면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맞섰어요. 제가 단호하게 투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장 후보님 같은 분이 이제 8강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인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또 자기들끼리 이 고발 사주 의혹을 가지고 물고 뜯고 하면은 다 죽어버려요. 다 망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 등을 돌립니다. 그럼요. 그런 때 잘 역할을 제가 좀 너무 금방님 말씀입니다만 편을 들자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금방님 말씀인데 감히 제가 생각할 때 저 말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이런 그러면요 연세도 있고 무슨 특별하게 무슨 사익 때문에 그런 것이기를 할 분이 아니시다는 걸 우리 시청자들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면 좀 옳고 그런 것을 제대로 좀 분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지금 고발 사주도 중요하지만 홍준표 씨 그 발언 내가 지금 들으니까요.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말의 핵심은 제발 좀 윤석열이 나가주거나 좀 꺼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하고 경쟁되니까. 나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기다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우리 장 후보님이 이걸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은 지금 박지원이가 이렇게 배우로 세력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또 혹시 또 모르겠어요. 박지원이가 조성은이하고 만나가지고 국정작용 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오히려 이 정권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홍준표 의원 같은 분이 해주시면은 본인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야 역시 홍준표네.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보수 정당에 대표했잖아요. 또 대선 후보도 하고.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터줏대감이고 맏아들이고 적장자라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이것은 순망치하는 관계예요. 윤석열 누구를 편들자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쓰러뜨리면 그 다음은 도미노식으로 싹 가는 겁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렇지 않아도. 망해버린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권 교체는 뜻이 없고, 네. 이제 뭐 밀어내고 해갖고 당권 잡아갖고, 당대표 되고 내년에 또 지자체 선거도 있으니까 자기 사람들 심어갖고 기득권 누리면서 이렇게 궁작작 잘 사자는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뭐 그것보다는 뭐 자기가 후보가 되고 싶은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나 저런 식으로 하면요, 자기가 후보도 못 되고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정권 교체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다. 야당 국민의힘이요,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해가지고 이 당에다가 투표를 하겠습니까? 오늘 뭐 윤석열 후보는 우리 장 후보님은 여러 군데 이렇게 종편 또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잘 좋은 안 말씀을 나갑니다. 나 우리 고영신 TV에요. 내가 여기 근간에 잘 안 나고 어제 사실 신의 한수에 한번 가고요. 예, 그러셨군요. TV 왔는데 왜 왔냐면 우리 고영신 TV 시청자 여러분이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상당히 좀 어필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예. 뭐 윤석열 후보는 오늘 대구에 갔는데 뭐 상당히 열광적인 그런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뭐 네,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보수 심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지가 확고하다 그런다면은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번 이 고발 사주 사건이 아까도 뭐 우리 장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전화위보. 사실 윤석열 후보는 두드러 맞으면서 큰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그 추미애가 키워주고 뭐 또 이번에는 또 박지원이가 키워주고. 예. 그런 거 아니었으면은 추미애하고 그렇게 갈등을 빚고 이 정권이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더라면은 국민들이 대권 후보로 불러주지도 않았을 거고 본인도 대권을 생각지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작년 이맘때 무슨 대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대권 후보로 국민들이 불러줘 버렸고 하도 이 정권이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고발 사주 이 사건을 일으켜 갖고 우혹 사건이라는 것을 괴문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세를 뒤집으려고 했는데 윤석열을 지금 무너뜨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거하려는 거죠. 그랬는데 거꾸로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는 우리 장 후보님이 꼭 8강 또 가급적이면 4강까지도 4강까지 가면요 정권 교체 확실히 되고 또 자기 정권도 안정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우리 고영신 TV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다시 이재명 말하면 경기도지사 지금 후보죠. 이재명 지사로 지금 연결이 된다면, 정권이 연장된다면요, 이 나라는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뭘 잘 몰라가지고, 아무런 정치적인 소신도 없고 정책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가지고 지금 나라를 지금 거들내고 있는데, 이재명 씨는요, 감히 말씀드렸는데 정말 사악할 정도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성남 출신입니다. 성남이요, 우리나라 이 지금 저 주사파의 지금 가히 소구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 지금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그 사람 성격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즉 이재명 씨로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뭐 당연합니다. 왜? 이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이렇게나 거들내고 또 이재명 씨가 이렇게나 포퓰리즘적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다시 지지하겠냐.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도 약 한 60대 40으로 정권 교체 돼야 된다는 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요, 절대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저기 여권은 권력, 정보, 뭐 이런 또 이 수사권, 또 여기다가 또 인맥, 돈,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공중파 방송, 또 이 이른바 이 친정부 어용 언론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요, 이분의 뭐 처음에는 그 고발 사수 사건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걸 공작 사수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요 또 만들어냅니다. 또 얼마인지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판을요 완전히 그냥 흙탕물 판으로 만듭니다. 그래야 이게 자기네들 좌파 세력들을 결집시켜가지고 정권을 창출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말하자면 저 사람들이 권력도 잡고 있고 또 이런 또 사건도 또 만들어내는데 우리 야권이 이기려고 그러면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특히 뭐 완팀, 저기 야권 후보들이 완팀으로 또 경선을 하더라도 경쟁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야, 참 저 사람들 멋있게 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 됩니다. 저 장기표는 이렇게 할 말하자면 자세와 또 능력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제가 그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절체절명의 말하자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말하자면 후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하는데 저 장기표가 상당히 좀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성원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 8강 안에 들어가고 또 4강 안에도 들어가서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집권한 다음에도 문제입니다. 집권한 다음에도요 이른바 이 보수 우파보담도요 이른바 이 친북 좌파가 세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같은데요. 민주노총은요 광화문에 10만 명을 동원해낼 수 있습니다. 뭐 상시적으로 또 거기다 또 정교조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정말 악바리 같은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흔드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면 저 장기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래저래 하여튼 뭐 외람되지만 저에 대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권 교체도 제가 역할을 하고 또 정권을 잡았을 때도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이 뭐 돈이 있습니까? 또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기표 후보님 말씀 100%, 120% 공감을 합니다. 저나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장기표 후보님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장 후보님이 이 국민인 경선 과정에서 정말 어른의 역할을 아주 잘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